지은호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온 영락. 언니, 우리 엄마가 같으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영란은 영롱한 눈동자를 굴리며 대뜸 은호에게 언니라고 불러댔어요. 티 없는 영란을 보자 은호의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띄워지지만 애써 감춥니다. 이윽고 난 고성희 씨 딸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악몽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은호가 지역의 어머니, 다정을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역의 어머니는 고성희의 허영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예쁘기만 해서는 안 돼. 모성애를 자극하면 다 넘어오는구나. 모성애 코드를 이용해 부와 명예를 꿈꾸었던 고성희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성희의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겠다는 각오로 은호는 그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었습니다. 지역 선배의 오랜 친구이자 은호와도 적지 않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새엄마가 바로 고성희라니. 순간 은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호는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AP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역 선배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으려던 지역은 은호를 보자마자 놀라 묻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오늘 고성희 씨 집을 쫓아갔다가 박성재 부사장님을 봤어요. 성재를?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 집 앞에서 그분이. 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선배, 고성희가 박성재 부사장님의 새어머니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고성희가 결혼한 사람이 박성재 부사장님 아버지였어요.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일들이. 네. 우진이 오빠 간이식 문제도 협박도 전부 박성재 부사장님 가족 일이었던 거예요. 은호는 생모라는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간이식 수술 이후에 은호와 그 여자의 관계는 끝나는 줄 알았던 지역은 새로운 소식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았다고 기뻐하던 은호는 지역 선배의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었다면 간까지 떼어주고 또 다시 고성희에게서 버림받는 처지가 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쌍둥이 형제가 친구 우진이라는 게 밝혀져서 은호가 간이식에 동의하긴 했지만 이번 수술로 지역은 한없이 가엾게 은호를 바라보게 되었고 무한한 보호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에 몰래 우진이를 부산 동우병원으로 이관시켰어요. 사람들 눈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부산에 있는 펜션에 거처도 마련해줬고요.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테고. 지역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식당으로 쳐들어왔어요. 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주소를 내놓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우리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제 동생은 세상 어디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고성의 집으로 찾아간 거야? 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부사장님을 받고 지혁이 대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혁은 책상을 짚고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선배. 은호가 급히 달려가 지혁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혁은 겨우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지혁의 심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선배. 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그대로 은호의 팔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없어요. 119 불러요. 빨리. 은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복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응급실. 그곳에서 은호는 다시 지혁 선배의 부모 이상철과 김다정을 마주했습니다. 다정은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상철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쟤 때문에.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정이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혁이가 원래 무리를 많이 했어. 회사 일도 그렇고 내 탓이 아니란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혁은 정밀 검사를 받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지혁은 제일 먼저 은호를 찾았습니다. 은호는 복도에 있어. 밤새 한숨도 못 잤더라. 어머니 다정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은호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아. 나 안 죽어. 지혁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호를 본 김다정은 첫눈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머, 정말 예쁜 아가씨네. 이렇게 밤새 걱정해주고. 다정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철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가 바로 우리 지혁이가 오래전부터 짝사랑하던 친구예요. 어머.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다정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흡족함이 번졌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은호는 민망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내 짐을 덜어줘야 했는데 오히려 쓰러지기까지 했네. 아니에요, 선배.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결하자. 내가 도울게. 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마치고 퇴원한 지혁. 다시 시작된 바쁜 일상 때문에 걱정이 가시지 않은 어머니는 직접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혁이 한사코 말렸지만 다정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아들에게 통사정을 했던 차건이다. 지혁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님, 지은호 팀장님께서 보고 드릴 게 있다고.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배, 잠깐 어머니. 은호는 다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은호 씨. 잘 됐네. 같이 점심 먹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 같이 먹자. 지혁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고성이가 지나가다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보게 됐습니다. 지은호 팀장이 지역 대표, 그리고 낯선 중년 여자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계집애가. 고성희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중년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여자 설마. 그때 김다정도 고개를 돌려 유리문 너머를 보게 됐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다정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저 여자 분명. 그리고 고성이도 김다정을 알아봤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 옛날 이야기를 캐묻던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야? 설마. 고성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팀장과 저 여자가 함께 있다. 저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분명 지역 대표와도 친밀한 사이다. 아니야. 설마 지은호가 저 여자를 통해서. 고성희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그녀. 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우진이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사무실까지 찾아왔던 그 뻔뻔한 여자가 오늘은 왜 이렇게 도망치듯 사라지는 걸까요? 사무실 안. 다정은 유리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지역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기, 방금 지나간 여자. 왜요? 아시는 분인가요? 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죠. 지여가, 저 여자, 내가 알던 사람인 것 같아. 옛날에 옆집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사라진. 마침 사무실로 돌아온 은호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해요? 응. 백화점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해. 저 여자 맞아. 다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의 오빠 일이기도 했어. 그때 부도에 교통사고까지 나서 친척들이 쌍둥이들을 챙기지 못하던 차에 믿었던 보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야. 나중에 보니 이미 아동병원 의사선생과 사귀다가 깨지고 다른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 재치 자리를 꿰어찼다더니 여기서 보네. 그런데 저 여자가 왜 너희 사무실을 드나드는 거지?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분이 성재네 새어머니래요. 그렇다면 은호야. 저 여자가 너희 쌍둥이 형제의 보모였던 거야. 지역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고 은호는 믿을 수 없어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맞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지만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다정과 지역은 혹여나 은호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다정이 말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20년 정도 꽤 오래된 옛일이라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되긴 했는데 내가 한번 연락처를 찾아볼게. 내 기억이 맞다면 어쩌면 은호 씨가 아버지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호는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지역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따져보면
유아 납치에 사기 결혼까지 당장 고소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가 박성재의 집안에 들어온 새어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업가 집안의 소문은 결코 한 개인의 집안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똥은 회사로 번지고 주주로 번지고 시장 전체로 번집니다. 이제 AP그룹의 대표가 된 지혁은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일,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과 회사의 이름. 지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지혁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동안 은호는 박성재 부사장과 이미 만났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연락해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진짜 너희 생모가 고성에 씨라는 거지. 그날 밤 은호가 황급히 자리를 뜨고 성희는 성재 방으로 쫓아 올라와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무조건 은호한테 들은 얘기는 다 거짓이니 믿지 말아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고 마침 고아원이 불에 타 죽은 줄만 알았다고. 그러다가 성재가 우진이 수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이유를 묻자 성희는 역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친아들도 아닌데 네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걱정시킬 필요는 없었어. 오히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 줄 몰라서 그러느냐. 성재야, 우리 집안일로 회사까지 흔들리게 할 생각은 아니지. 이제 성인이니 아버지를 이해하고 크게 생각해야 돼. 은호 후배 사정은 딱하지만 성희의 볼멘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성재가 지혁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자기 가족 이야기가 되어버린 성재로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조언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지혁은 한 기업의 대표로서 아버지 진석의 입장까지 헤아려 주기를 바람도 있었죠. 그런 성재에게 지혁은 오늘 어머니 다정으로부터 들은 더욱 엄청난 사실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이제 성재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은호의 가족들을 공갈 협박한 녹음 증거가 존재했고 거기에 고성애 씨는 사기 결혼을 위해 쌍둥이 형제를 납치했을 거라는 추측들이 시간을 다투어 사실로 드러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진석에게 즉시 알려야 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손에 쥔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겨왔던 과거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가까스로 성재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산에서 보낸 과거가 드러난다면 정말 박진석과의 관계는 끝장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둘러대지. 성희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이미 사망 처리된 아이들 기록은 그 친척들의 소행이라고 하면 되지. 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다가 생활고에 남자아이만 데려온 거고. 진석 씨한테는 우진이를 진짜 내 아이 같은 심정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 수밖에. 아, 이게 먹힐까? 그래, 진석 씨는 믿어줄 거야. 자기 자식도 아닌데 아무려면 어째.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성희는 울상이 되어 제풀에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모성애를 자극하는 연기에 특출났던 고성희의 잔꾀는 이제 20년 만에 만천하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얼마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모르고 계셨죠? 아, 그건 내 어머니가 무사히 잘 끝내고 부산에서 요양 중이라고만 하던데. 너도 들은 거니? 그러시군요. 그래, 우리가 바쁘다고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했더구나. 그게
그럼 혹시 우진이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심혈관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하는데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겠어요. 잠시만 우진이 간이식을 해준 쌍둥이 형제가 밖에 와 있으니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이윽고 은호가 가벼운 목례를 하며 진석의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동생 지은호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한유라. 이고요. 박진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호와 성재를 번갈아 쏘아봤습니다. 계속해보게나. 은호는 최근 친모 고성이를 만났지만 자신을 간이식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한 점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산에서 살던 고성애 씨가 부모 잃은 아이들을 데려가 보육원에 맡기고 남자아이만 데려다 결혼을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고성이 아니 여보, 거짓말이야. 믿지 말아요. 이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모두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요. 내가 아이들 보모였는데 부모 잃고 친척들도 챙기지 않던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다가 결국 자기를 만난 거예요. 물론 나 혼자 둘을 키울 수 없어서 여자아이는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던 거고요. 성희는 남편 박진석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소파에 걸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그저 우진이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던 거야.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때 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식당에서 횡포를 부리던 성희의 목소리를 틀었습니다. 우진이는 내 우주의 절반이야. 네가 뭔데 우진이를 뒤로 빼돌려. 뒤이어 우진이 주소를 내놓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가족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다는 서슬 퍼런 목소리가 생생하게 회장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선 박진석 회장.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고함을 빽질렀습니다. 모두 나가. 성재, 넌 남고. 은호는 자리를 떴지만 성희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먹이고 있자 박진석은 비서들을 불러 끌어냈습니다. 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러다 회사에서 소문이 나면 자기 손해인데. 박진석이 정말 화가 났나 보네. 박진석은 회사의 명예를 감수할 정도로 화가 났었고 성재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고성희에 대한 처분을 감행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식간에 매듭 지어졌고 사기는 물론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은호와 우진이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어머니 다정의 도움으로 무엇보다 모성애라는 그림자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우진은 은호와 함께 고모를 만났습니다. 은호를 키워준 진짜 엄마 순이는 우진이를 가슴 벌려 환영했습니다. 강호 또한 가족을 지키려는 은호 누나의 강인함에 무릎 꿇었습니다. 은호, 강호 그리고 우진이는 세 형제가 되어 순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